서기 926년 1월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대 국가 해동 성국 발해가 역사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해 228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황제의 나라, 당나라조차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며 경외심을 표했던 이 강대국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일이었습니다. 한 달도 1년도 아닌 단 2주. 그 짧은 시간 만에 견고했던 수도 상경 용천부의 성문이 열렸고 발해의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1100년 전 그 차가운 겨울, 만주 벌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불가사의한 멸망의 원인을 자연의 힘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백두산 대폭발입니다. 하늘이 검게 물들고 뜨거운 화산재가 폼페이처럼 발해를 집어삼켰다는 시나리오. 너무나 극적이고 매혹적인 설명이었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화산은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발해를 무너뜨린 건 땅 밑에서 끓어오른 용암이 아니라 국가 심장부에서부터 퍼져나간 치명적인 배신과 오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로 포장된 낭설을 걷어내고 발해 멸망의 날로 시계를 돌려보려 합니다. 화산보다 더 뜨겁고 치명적이었던 발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인 원인을 추적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발해 멸망의 원인을 둘러싼 가장 유명한 가설,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설입니다. 이 가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비롯한 주요 오경이 모두 백두산 화산대 인근에 있었거든요.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10세기경 백두산에서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폭발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밀레니엄 분화. 당시 뿜어진 화산재의 양은 약 102킬로미터. 한반도 전체를 수십 센티미터 두께로 덮으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죠. 이 정도 재앙이라면 국가의 행정망이 마비되고 농업이 붕괴되어 멸망에 이르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냈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는 엉뚱하게도 백두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린란드의 빙하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주축의 국제연구팀은 그린란드 빙하 깊은 곳에 박힌 미세한 화산재와 백두산 인근에서 발견된 탄화된 낙엽성의 나이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기 775년 발생한 우주 방사선 폭발의 흔적을 기준으로 나이테를 역추적하는 최첨단 탄소연대 측정 기법이 동원됐죠. 그 결과 백두산이 폭발한 정확한 시점은 서기 946년 말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발해가 거란의 야유라보기에게 항복하고 멸망한 해는 926년 1월. 즉, 백두산은 발해가 망하고도 무려 20년이 지난 뒤에야 폭발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사라지고 거란이 세운 괴뢰국 동남국이 들어선 뒤에야 산이 폭발한 겁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기략이나 흥복사 연대기에도 946년 11월 하늘에서 하얀 재가 눈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 이 과학적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화산 폭발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면 고려로 망명한 수만 명의 발해 유민들이 남긴 기록이나 고려사 어디에도 화산 재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겠죠. 결국 백두산 폭발설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제는 완전히 폐기된 가설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원인이 사라지자 우리는 비로소 발해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거목이 사실 속으로는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발해는 혹시 스스로 무너진 걸까요? 발해 멸망 직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세기말적 징후들이 포착됩니다. 고려사에는 발해가 멸망하기 직전인 925년 말부터 심상치 않은 망령 행렬이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925년 12월 29일, 발해 멸망의 운명을 가른 최후의 방어선 부여부가 포위되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발해의 고위 장군인 좌수위 소장 모드강과 고위 관료인 검교계국남 박어가 백성 천호를 거느리고 적국인 고려로 귀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인 거란군이 코앞까지 닥친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장군과 고위 관료가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조직적으로 이탈해 적국으로 도망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유탈이 아닙니다. 발해라는 국가 시스템이 이미 작동을 멈췄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런 지배층의 이탈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발해 후기는 끊임없는 왕위 계승 분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대조영 계열과 대야발 계열로 나뉘어 벌어진 치열한 권력 다툼. 유능한 선왕 시절에는 이 경쟁이 발전의 동력이 되었을지 모르나 후대로 갈수록 정치적 혼란과 자멸의 지름길이 되었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배층, 언제든 정적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귀족들. 멸망 직전의 발해는 이미 심각한 내부 분열 상태였습니다. 수도 상경성의 빗장을 열어준 건 거란군이 아니라 서로를 불신하며 도망치기 바빴던 발해의 지배층 자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층이 먼저 도망친 나라가 살아남은 예는 없습니다. 발해 역시 그 잔혹한 역사의 법칙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부의 균열은 지배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발해라는 거대한 연합을 떠받치던 다수의 구성원, 말갈 세력과의 결속 또한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이 융합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흔히 말갈을 단순한 피지배층으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해의 백성이자 군사력의 핵심이었고 국가를 함께 지탱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 있던 이 말갈 세력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멸망 40년 전인 886년 신라의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발해의 지방 세력인 보로국과 흑수국의 말갈인들이 독자적으로 신라의 북쪽 국경까지 내려와 신라와 화친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독자 행동은 발해의 지방 통제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멸망이 임박한 920년대에 들어서면 이탈은 가속화됩니다. 921년에는 달고 등 흑수 말갈 기병들이 고려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았고 심지어 말갈 추장들이 무리를 이끌고 고려로 기순하기까지 합니다. 고려의 장군 유금필이 북방 이민족들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은 발해의 지방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발해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흑수 말갈 등 지방 세력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국가의 외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변방을 지키던 병력이 사라지자 발해의 국경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지방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도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 배경에는 바로 이 민족 간의 융합 실패와 지방 통제력 상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해는 이미 안에서부터 해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산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이미 지배층의 내분과 말갈족의 이탈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만주의 새로운 패자 거란이 움직였습니다. 거란의 통치자 야유라 보기는 발해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해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900년대 초부터 20년에 걸친 집요한 소모전으로 발해의 국력을 소진시켰고 요동의 무역로를 차단해 발해의 경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925년 12월 결정적인 순간에 발해를 끝장낼 군사작전을 개시합니다. 운명의 925년 12월 야유라 보기는 역사상 가장 치밀한 성동격서 전술을 감행합니다. 거란의 선봉대인 야율요골 부대는 발해의 서쪽 국경인 서경암록부 관할의 신주와 환주를 요란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발해의 주력군은 적이 서쪽으로 온다고 판단하여 요동방어선에 모든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해군이 서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야유라 보기의 본대는 유령처럼 텅 빈 방어선을 우회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수도 상경 용천부로 가는 최후의 관문이자 요충지인 부여구였습니다. 12월 29일, 거란군은 방비가 허술해진 부여구를 기습포위했습니다. 발해는 거란이 이토록 깊숙이, 이토록 빠르게 내륙으로 진입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허를 찔린 부여구는 포위된 지 불과 닷새 926년 1월 3일에 함락됩니다. 수도를 지키던 최후의 방패가 순식간에 뚫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유린에 가까웠습니다. 멈추지 마라. 파죽지세로 수도를 쳐야 한다. 거란 지휘부의 독촉 속에 거란군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부여부 함락 후 불과 6일 만인 1월 9일 거란의 철기병이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 성벽 아래에 당도했습니다. 발해의 늙은 재상 노상이 급히 3만 결사대를 모아 성 밖으로 나갔지만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거란 정예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해의 주력군은 너무 멀리 요동전선에 묶여 있었고 수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백두산이 폭발했다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하늘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맑았습니다. 자연재해는 없었습니다. 오직 적의 전략에 철저히 농락당한 지휘부의 오판과 준비된 자에게 무참히 패배한 방심의 결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926년 1월 14일, 포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해의 15대 왕 대인선은 흰 소복을 입고 목에는 밧줄을 걸고 흰 양을 끌며 성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228년을 이어온 찬란했던 해동성국, 그 거대한 나라는 화산 폭발도 대지진도 아닌 내부의 분열과 적의 치밀한 전략 앞에 단 15일 만에 허망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발해의 멸망은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영원한 국가는 없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고립을 자초한 나라는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가졌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해가 멸망하고 20년 뒤인 946년 백두산은 정말로 폭발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나라를 되찾으려던 발해 유민들의 피눈물 섞인 부흥운동마저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역사의 야속한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100년 전 단 보름 만에 무너진 국가의 비극, 급변하는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화산재 속에 묻혀있던 발해 멸망의 진짜 원인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